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만규입니다. 오늘 저는 2번 확률과 통계 문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숫자 1이 적힌 카드가 7장, 숫자 2가 적힌 카드가 8장 있다. 그러니까 1하고 2끼리는 서로 구별이 안 되겠죠. 15장의 카드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카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가조건을 보면 왼쪽에 카드에 적힌 숫자가 오른쪽 카드에 적힌 숫자보다 작은 곳, 그러니까 왼쪽엔 1, 오른쪽엔 2란 소리죠. 그런 곳은 3곳이다. 그러니까 1 다음에 2가 나오는 곳이 3곳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조건, 이웃한 4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은 항상 7 이하이다. 모든 카드가 1 아니면 2니까 4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7보다 커지는 경우는 이 4장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밖에 없죠. 그러니까 2는 연속해서 4장 나오지는 않는다. 뭐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가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 해서 나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정확히 그렇지는 않지만 빼주는 그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계획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는 조건을 약간 생각을 좀 해보면 확통에서 배우는 중복조합을 활용해서 푸는 게 좋은 문제. 그러니까 그냥 약간 단정적으로 말하면 중복조합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복조합을 쓰지 않고도 풀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풀이는 중복조합을 쓰는 쪽이겠죠. 2등급 이상 대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연히 체크포인트로는 중복조합을 잡아봐야겠죠.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택하는데 중복을 허용하여 택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죠. 택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경일 선생님, 중복조합 기호, 이거 기호를 어떻게 쓰죠? NHR입니다. 감사합니다. NHR.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거 계산할 때는 보통 일반 조합식 콤비네이션으로 고쳐서 계산하는데 혹시 어떻게 콤비네이션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로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중복조합은 계산할 때는 이렇게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3분 잡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지금 1하고 2가 배열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1 다음에 2가 나오는 곳이 3곳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들이 3묶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2들의 묶음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1들 앞에 2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2들 맨 뒤에 1이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는 2가 한 장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 카드가.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일단 1이 한 장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2가 들어가는데 2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1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배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 저 조건을 만족하는 일단 1부터 먼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 조건들을 만족하도록 1을 배치하고 2를 배치한 다음에 두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고, 그럼 첫 번째 1을 배치해보면은 1을 지금 요 네 영역에 배치해야 돼요. 근데 지금 1이 몇 장 있죠? 7장 있는데 이미 3장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럼 남은 건 4장인데 남은 4장을 여기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남은 건 4장이죠? 7장 중에 3장이 배치되어 있을까? 이 4곳 중에 한 곳을 4번 뽑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거는 4H4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기에 1을 조건에 맞도록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35가지고요. 그 다음에 2를 배치합시다. 2를 배치하는 건 이제 나조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복잡한데, 일단 나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배치를 하면 일단 2가 8장이 있는데 여기 지금 한 장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럼 남은 거는 5장인데, 그럼 남은 5장을 이 4곳에 배치해야 되니까 이 4곳 중에 한 곳을 5번 뽑아야 돼요.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4H5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경우의 수 중에서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4곳 중에 어느 곳인가 4장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는 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2가 한 장씩 깔려있고 여기는 2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여기가 4장 이상이 되는 경우랑 다른 곳이 4장 이상이 되는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4곳 중 2곳 이상의 4장 이상의 카드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지금 이가 한 장 한 장 한 장 깔려 있기 때문에 뭐 4장 4장이면 이미 8장이잖아요. 그러면 뭐 남은 이가 없죠. 그래서 최소 3곳에 한 장의 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가 4장, 이 4곳 중에 어딘가에 이가 4장 이상 들어가면은 그런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단 여기에 이가 4장 이상 들어가는 경우를 봅시다. 그럼 여기에 일단 이를 4장 넣어요. 그러면 남는 이 카드는 4장 한 장 한 장이니까 남은 이 카드는 한 장이에요. 남은 한 장을 이 4곳 중에 한 곳에 그냥 넣어줘야 돼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이가 4장 이상 들어가는 경우를 봅시다. 그럼 여기 4장, 여기 한 장, 한 장이니까 6장의 이가 들어갔고, 남은 이는 2장이고, 남은 이 2장을 이 4곳 중에 한 곳에 자유롭게 넣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4곳 중에 한 곳을 2번 뽑고, 그럼 4H2가 되죠. 여기 2가 4장 이상이거나, 여기 2가 4장 이상이거나, 여기 2가 4장 이상이거나 똑같습니다. 그 경우의 수는. 그래서 그럼 곱하기 3. 그러면은 저거는 8C5니까 8C3 56이죠. 그 다음에 4C는 4고, 그 다음에 4H2는 지금 5C니까 10. 그러면 10 곱하기 3 하면 30. 그럼 22.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35 곱하기 222에서 770까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뭐 2등급 이상이라고 해서 그냥 중복조합으로 풀었는데, 약간 3등급이나 그 이하 학생들에게 부연 설명을 한다면, 제가 지금 저것들 경우의 수를 중복조합으로 셌는데, 저게 왜 중복조합인지를 저는 중복조합에 대해서는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저런 것들이 왜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가 되는지를 약간 좀 더 저 체크 포인트를 다시 설명하면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율 중복조합 문제는 확률과 통계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거의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나오거든요. 뒤에는 통계 문제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런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29번이나 30번 문제로서 출제율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분의 4가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이 문제가 이게 지금 풀이가 짧은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보고 30초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도 상당히 있는 문제죠. 특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한 5분의 4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문제 읽어주시고 상황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처음에 이제 2가 이제 이렇게 1 다음에 2가 나오는 상황부터 설명을 해주셔갖고, 문제 처음 풀 때 이제 1을 배치하고 2를 배치하면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학생들이 다가갈 수 있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앞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판서하실 때 조금 더 많이 써주시고 좀 글씨도 좀 일정하게 깔끔하게 써주시면 학생들이 더 집중해서 잘 보고 좀 이해하는 데도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정만규 선생님, 네. 확률과 통계 문제, 네. 이것도 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예. 방법을 아주 간결하게 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결하게 잘 하셨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조금 판서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로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보여주시면서, 이게 다 도구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분필이나 칠판이 다 도구니까, 설명한 도구니까, 하셨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우리 정몽희 선생님이 많이 알아요. 문제를 참 많이 알고 또 공부가 많이 돼 있는데,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이 정몽희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다 어렵다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어렵게 설명해요. 어려워요. 그 말이 지금 우리 출제위원님 변명희 선생님 연구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 정몽희 선생님 거의 그 강평을 보면은 거의 간단하게 그냥 기록을 해. 그러면 누가 보면은 풀 정도로. 근데 사실은 본인이 머리가 좋아서 다 암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풀어가지고 와서 그 시험지를 보면서 설명해요, 대개는. 근데 본인은 시험지에 풀지도 않고 앉았다가 암산하고 그냥 딱 덮어놓고 와서, 거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본인이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왜? 안 풀어보고 암산해버려요,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정몽희 선생이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는 것과 또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전달의 매체가 뭐예요? 칠판이잖아. 그러면 칠판에서 글씨를 써서 설명해야 2등급에 맞춰 2등급에 맞춰서 설명했지만은 3, 4등급에 볼 수도 있잖아.
그 정몽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 그러면 2등급에 설정해놓고 나서 3, 4등급 애들은 저렇게 하면 저 뭔 말일까? 1등급 애들은 저 말을 들으면 알아들어봐요. 근데 2등급 저렇게 말하면은 그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렇게 뭔가 다른 등급 학생들도 볼 수 있게끔 좀 쉽게, 응? 좀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고, 또 거기다 대고 혹시나 모르니까 예시를 또 들어주고, 그렇게 가면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풍요로운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본인이 아는 것, 그래, 내가 이거 문제를 푼다면 그건 수험생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애들이 저 문제를 받고 수험생이 문제를 풀어버려요. 저렇게 풀어. 근데, 그러나 정망희 선생님 선생님이잖아. 그러면 그 등급 컷에 맞춰서 2등급에 맞췄고, 그 다음에 3, 4등급, 5등급도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애를 또 잠깐 그걸 들여다보면서 해석이 가능하고 이해가 되게끔 그 기량을 조금만 늘려요. 알았죠? 자, 수고했습니다.